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SKC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431억 3,2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5% 감소했습니다. 대구시스터즈가 1분기 영업손실 29억 원을 기록해 적자 전환했습니다. 1분기 매출액 27억 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65.14% 감소했습니다. CJ제일제당은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31% 증가한 6,328억 3,800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GK일의 1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8.1% 감소한 1,366억 2,200만 원, 영업이익은 13.2% 줄어든 421억 3,4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화이트 2부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박진영입니다. 자, 5월 증시 전반적으로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어제 글로벌 증시와 국내 증시 모처럼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오늘 시장 향방이 또 중요할 텐데요. 증권사에서는 시장 전망 어떻게 하고 있는지 먼저 리포트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NH투자증권의 리포트입니다. 5월 글로벌 시장에 대해 전망하면서 5월에는 기대와 걱정이 반반씩 공존한다라고 분석했는데요. 글로벌 증시에서는 일단 중국 주식에 대해 가장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확대로 변경하면서 향후 3개월 동안 정부 정책 효과와 경기 부양 효과가 같이 나올 수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특히 재정 정책의 기대감이 크다고 분석을 했고요. 미국과 유럽의 주식은 중립으로 제시를 했고 일본과 이머징 주식에는 보수적인 의견을 내놓으면서 비중 축소를 제시했습니다. 일본은 양적 완화의 한계에 이어서 재정 적자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에는 하나금융투자의 리포트입니다. 하나금융투자는 내일인 5월 옵션 만기일을 앞두고 제한적인 매도 우위를 예상했습니다. 만기 주간에 최대 4천억 원 규모의 매도 우위의 시장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외국인 선물 매매 방향성이 가장 중요한 가운데 글로벌 경기 모멘텀 약화, 글로벌 증시 투자 심리 위축, 6월 FOMC 회의와 브렉시트 경계감 등 여러 가지 이슈를 고려했을 때 외국인 선물 수급이 매수로 돌아설지 여부는 제한적이다라고 제시했습니다. 베이시스의 계속된 하락과 합성 선물 포지션 손익 개선 등을 고려할 경우에 만기 종가가 아닌 장중 분할 청산 시도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만기일까지 계속된 매도 우위를 전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한타증권의 리포트입니다. 유한타증권은 결론적으로 국내 증시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내놨습니다. 일단 시장의 성격 변화 여부를 가늠하기 위해 주목할 변수가 바로 물가라고 짚었는데요. 2월 중순 이후에 달러 약세가 이어지는 만큼 물가 상승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거라고 제시했습니다. 즉 최근 일주일간의 조정을 시장의 성격 변화로 해석하기는 이르다면서요. 원엔 환율 상승 국면에서 일본과 신흥국에 대비해 증시 강도가 개선됐다라고 짚었고 외국계 자금은 여전히 한국 증시를 선호한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시장 방향을 전망했습니다. 네, 오늘의 시황 그리고 오늘 접근 가능한 업종과 매수 가능 종목까지 알아보는 투데이 섹터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 샘플러스 문현진 멘토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우리 시장이 모처럼 반등을 했습니다. 어제 제시해주신 포스코도 장 초반에 좀 하락을 하나 싶더니 그래도 주가를 종가로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자, 오늘 시장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오늘 시장은 이제 간밤에 유가가 3% 강세를 보이면서 이제 뉴욕 3대 지수가 다 상승했습니다. 1%대로 대부분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도 이런 효과들이 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경제 지표들도 양호해지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완화돼서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올 수도 있다라고 예측을 한번 해볼 수가 있고요. 강세를 보였던 업종들이 에너지, 금속, 화학, 운수, 자동차 등인데요. 그래서 아마 포스코와 현대제철 그리고 다른 기타 자동차 업종들, 현대차, 기아차 등들도 이제 하락세를 조금 멈추는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수를 확인할 때 제일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물 지수에서 외국인의 매수세를 조금 감지하면은 지수를 예측하기가 쉽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선물 지수에서 어제 외국인이 1,600억 가량의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지수가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 외국인들이 좀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지수는 상승 출발을 예상하고 있는데 오늘은 조금 강한 흐름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지금 어제 당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갭 하락의 종목들은 공포심을 불러일으킨다고 했는데 포스코와 현대제철, 현대차, 기아차, 롯데케미칼, LG화학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에 있는 종목들을 보시면요. 전부 다 갭 하락을 하다가 다시 갭 하락, 마지막에 갭 하락 후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개미들의 그 공포심을 이겨낼 정도의 매수세는 엄청나게 강력한 힘이고요. 이젠 여기까지 하락을 허용하겠다라는 의미로 해석해도 괜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 그리고 앞으로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매수에 가담을 해도 괜찮다. 그리고 지금은 투자 심리가 조금 완화가 되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제가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제에 이어서요, 제가 조금 보고 싶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지수가 빠지고 장이 그렇게 안 좋다 보니까는 급등주들을 많이 노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급등주 중에 제가 들어가는 공략법을 조금 알려드리기 위해서 몇 가지 차트를 볼 텐데요. 먼저 네이처셀이라는 종목입니다. 네이처셀을 보시면요, 먼저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틀 전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27.14% 정도 강세를 보이다가 다음날 갭 상승 후에 그리고 장 마감 때는 마이너스 7%까지 마이너스 5%까지 내려오면서 마감을 하였죠. 그런데 아직까지 그 전날 거래량이 터진 것만큼 터지지 않았어요. 그 말은 매수세가 들어온 것만큼 나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다시 해석하면은 세력이 아직 나가지 않았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올라갈 때 올라타면요, 이렇게 마이너스를 내고 내려올 때는 손절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경우에서는 투자가 굉장히 많이 힘들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갈 때는, 올라갈 때는 그냥 바라보고 계시고요. 왜냐하면 미리 사지 않았으니까, 올라갈 때는 미리 산 사람들의 행복을 느끼는 구간이지, 늦게 막 따라가는 사람들은 다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다음날, 그리고 그 다음날 보시면은 항상 이렇게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올라간 주식은 항상 떨어지기 때문에 떨어졌을 때 내가 들어가도 괜찮은 구간일지, 세력이 잠시 쉬어가는 구간일지, 아직까지 세력이 다 나간 게 아닌지를 확인을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차라리 이렇게 올라간 후에 내려가는 종목들을 잡아가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종목으로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신풍제약의 경우에도 지금 급등 후에 갭 하락 후 짧은 단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래량이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전날 거래량의 거의 10%대에 불과한 거래량이 터지면서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죠. 이런 종목들 군에서도 한번 살펴보시는 것이 조금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급등할 때 올라타셨다면 무조건 다칩니다. 하지만 다음날 그리고 그 다음날 추세를 조금 살펴보시면서 항상 매매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종목들로도 세로닉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세로닉스도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상승 후에 분명히 짧은 단봉 그리고 음봉이 나왔지만요. 아직까지 추세는 죽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오늘 한번 지켜보시면서 매수에 임하시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유가가 많이 상승을 하면요. 화학주와 금속 관련 그리고 자동차 업종들이 굉장히 또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현대차도 지금 굉장히 저점에 있거든요. 지금 시기로 본다면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2010년 주가와 지금 현재 주가가 거의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2010년, 5년 전에 기업의 가치와 지금의 가치가 똑같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건데요. 이것은 일반 투자자들이 생각하기에도 충분히 현대차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주가로 평가를 받고 있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의 기업 가치와 성장성 그리고 지금까지의 성과들을 본다면은 지금은 투자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 아닐까.
너무 코스닥의 저가주만을 노리다가 급등주만 노리다가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우량주들을 조금 편안하게 포트폴리오에 구성하셔서 안전한 포트폴리오와 급등주를 조금 나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종목 상담을 조금 진행을 해보다 보니까 우량주의 비중이 높은 게 아니라 보통 급등주의 비중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를 조금 보니까 급등할 때 사서 내려올 때 물타기를 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보통 50%, 70%의 급등주에 비중을 놓고 있다가 결국엔 1년, 2년, 3년까지도 장기 투자를 원치 않게 하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는 이런 전략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우량주에 오히려 한 50%, 60%의 비중을 싣고 10% 미만, 20% 미만으로만 급등주에 접근을 하신다면 오히려 안전하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급등주를 제가 따라잡을 때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미리 사지 못했다면은 올라갈 때는 그냥 바라만 보시고 기지개를 한번 펴십시오. 그냥 한숨 한번 쉬시고요. 심호흡 한번 하시고 다음 날 보통 2, 3일 안에는 지지선이 항상 나옵니다. 그럴 때 들어가시는 게 포트폴리오에서는 굉장히 안정적인 수익을 줄 수 있는 기법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지수를 조금 확인을 하시고요. 지수를 확인하고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을 항상 들어가시려고 해야 되고요. 올라가는 종목은 저는 쳐다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추천드리지 않는 기법이기 때문에요. 항상 이런 포스코, 현대차 이런 대형주들이 하락을 할 때 이 하락이 진정한 하락인지 기업이 악재가 있어서 하락을 하는 건지를 살펴보신다면 이렇게 철강 쪽의 가격이 일시적인 하락이었지만 상승한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요. 기업의 가치가 여전하기 때문에 아주 강력하게 올라가는 모멘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로 내가 좋아하는 다이아몬드에 묻은 오물인 건지 아니면 다이아몬드 자체가 깨져서 빛이 나지 않는 건지를 정확하게 구분하셔서 들어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시점이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접근 가능한 종목으로 신풍제약과 세로닉스 그리고 저점에 있는 현대차까지 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샘플러스 문현진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시간 8시 47분, 개장 10분 좀 넘게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어서 동시호가 특징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메리츠증권의 강남금융센터 김근호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이 움직일 것으로 보이나요? 네, 먼저 이제 코스모 신소재인데요. 이게 코스모학이 코스모 신소재 지분 매각과 관련해서 MOU를 체결을 하고 매각 실사 MOU를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좀 나왔죠. 그 이전에는 사실 1분기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하면서 1분기 영업이익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 이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다 코스모 신소재 지분 매각과 관련된 이슈가 좀 더해졌죠. 그래서 지금 시간으로 74,000주 정도인데 지금 예상 체결가는 한 29%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아마 좀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오늘 급등이 나오면 이제 상단 밴드 저항을 좀 돌파하는 흐름은 분명히 나옵니다. 근데 일단 뉴스 때문에 오늘 오버슈팅이 좀 나오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일단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 지금 코스모학이 지분 매각을 한다고 하면 결국엔 M&A 이슈가 좀 발생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기대를 받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근데 이미 재료는 좀 노출이 됐고 아마 오늘 좀 급등에 있어서 어떤 변동성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하면 일단 오늘이 아마 트레이딩하는 날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오늘을 좀 넘기기는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물론 제 생각과는 다르게 종가가 고가로 끝나거나 그럴 가능성도 있겠지만 그런 가능성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일단 흑자 전환한 이후 특히나 지금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매각하는데도 좀 유리한 부분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이게 지분 39% 정도 되는데 매각 실사를 D&J 파트너스라는 회사랑 MOU를 체결했다고 공시를 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뉴스에 의한 좀 급등 그리고 변동성 확대 이런 부분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오늘 장중에 좀 분봉상으로는 좀 트레이딩은 하실 수 있겠지만 종가까지 좀 끌고 가거나 또 오버나이트 하는 거에 있어서는 좀 고민들을 많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뭐 트레이딩 자신 없으신 분들은 너무 많이 좀 이 시초가가 좀 형성되는 종목들은 좀 피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윈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윈스가 좀 눈에 띄는데, 윈스 같은 경우 1분기 실적은 그렇게 잘 나오진 않았어요. 그리고 최근에 좀 보안주들이 슬슬 좀 올라오는 모습들도 보여주고는 있는데, 이게 지금 최근에 SSD 저장 장치 이게 굉장히 좀 다시 한번 많이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의 하드 드라이브를 대체할 수 있는 뭐 SSD 저장 장치인데, 한때는 좀 굉장히 좀 많이 각광을 받았다가 좀 잠시 수그러드는 듯 했다가 최근에 보면은 SSD 수요가 글로벌리하게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드 드라이브를 굉장히 좀 대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것 같고요. 이게 안정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보거나 운영 비용 역시도 그렇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HDD 하드 드라이버보다 훨씬 더 좀 유리한 점들이 많다, 이렇게 좀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보호하게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좀 네트워크 관련된 특허를 좀 취득한 부분들, 뭐 이런 부분도 있고, 이미 실적은 발표가 됐기 때문에 악재는 좀 소멸된 상태고, 원체 주가가 또 많이 조정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오늘 좀 반등이 나오는 건 아닌가. 그리고 최근 좀 박스권을 보면 9,000원대가 좀 박스권 하단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9,000원대 그리고 상단한 11,000원대 이렇게 이 박스권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 가격 대비해서 좀 업사이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시간으로 보면 지금 13만 주 쌓여 있고 예상 체결가가 한 6% 정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뭐 10,000원이라고 잡고 11,000원에 매도한다 그러면 한 10% 정도의 수익률이 되죠. 근데 만약에 이게 11,000원을 좀 돌파하는 흐름이 세게 나오면 이제 홀딩을 하고 가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기관 수급도 좀 다시 한번 좀 들어오고 있고요. 이제 외국인 수급 빠져나간 게 좀 아마 잠잠해지면 상승폭이 조금 더 나올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수급 체크도 좀 잘 하시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마지막은 영진약품인데, 어제 중소형 제약주들 대형 제약주 제약바이오주들 가릴 거 없이 다 올라왔죠. 영진약품 같은 경우에도 사실 2,000원대부터 거의 10,000원대까지 쉴 틈 없이 달려온 종목이기도 한데, 어제 또 굉장히 좀 급등이 나왔죠. 근데 중소형 제약주들이 또 한 번 좀 요동을 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어제 영진약품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도 실렸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업사이드를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겁니다. 이게 지금 10,000원대가 직전 고점인데, 여기서 직전처럼 5배, 2배, 3배 이렇게 나기에는 단기간에 쉽지는 않아 보여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서는 공방이 굉장히 좀 치열할 겁니다. 그 부분을 좀 잘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제 시간으로 한 40만 주 정도고 예상 체결가가 한 2% 정도인데, 지금 2%면 11,100원이거든요. 또 신고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신고가 부분에서는 좀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커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감안을 하면 오늘은 약간은 좀 꼬리가 달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호가 특징주 분석까지 메리츠증권증권 김근우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 개장 함께하실 분 모시고 장점 토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매각경제연구소 정윤성 소장 그리고 위즈인베스트먼트 김영철 팀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우리 시장이 모처럼 반등을 했는데요. 오늘도 일단은 소폭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정윤성 소장님, 오늘 시장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네, 우선은 지금 달러 강세에 대한 부분 때문에 우선은 자금에 대한 흐름, 이 부분이 좀 중요해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뚜렷할 방향성을 보이기보다도 종목별 그 안에서 조금 이제 미세한 조정을 통해서 수익을 얻으려는 부분이 개인뿐만이 아니라 기관, 외국인들 마찬가지에 대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기관들, 외국인들 사고 있는 종목들을 보면 바닥권에서 좀 턴을 하면서 밸류에이션적으로는 부담이 없으면서도 성장성이 좀 가미가 되는 그런 업종들군에서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부분을 볼 수가 있고, 그 부분을 길게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좀 짧게 갖고 가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올해 목표치를 좀 수익률 목표치를 짧지만
확실한 수익을 좀 얻어가면서 차곡차곡 갖고 가는 그런 분위기를 갖고 가고 있기 때문에 지수에 대한 큰 변동성이 있어도 뭐 저점대 보면 1950선에서 한 2050선 그 안에서 이제 박스권 트레이닝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 대해서 본다라고 하면 지수에 대한 뭐 방향성보다도 업종별로의 순환매에서 내가 그 올라간 업종에 발을 담글 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 좀 중요해 보이고요. 그 부분이 좀 빠르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 발을 담궜는데 잘못 담궜다가는 빠질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좀 발빠르게 움직일 필요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최근 들어서 지금 보면 뭐 카지노 업종이라든지 뭐 제약바이오 어제도 바닥권 내에서 바운딩하는 종목들도 있었지만 우선은 공통된 부분은 이제 실적적인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또 게임주들 같은 경우도 부담이 없는 밸류에이션에서 게임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신작들을 보면서 이런 모멘텀을 좀 빠르게 좀 잡아가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지수 방향성보다도 업종별 순환매가 중요하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카지노와 제약과 게임주 좀 관심주로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카지노, 제약, 게임 모두 지금 당장 접근 가능한 업종이라고 보시는지요? 네, 우선은 지수대가 좀 빠져 있긴 한데 이 세 가지 업종, 특히나 지금 카지노 업종들 좀 뭐 이 시간대도 몇 번 말씀을 드렸었지만 조금 이평선 내에서 좀 올라와 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평선 밑에서 좀 하회했었을 때 잡으면 다시 이평선 위로 올라가는 그런 제자리, 그러니까 눌림목 구간에서 좀 한번 잡아보시면 어떨까 싶기 때문에 이게 최근 들어서 긴 양목에서 굳이 따라갈 필요가 없는 게 다음날 좀 차익 매물 나오면서 이평선까지 또 다시 수렴하는 경우가 있고 이평선 밑으로 한번 이탈하면 더더욱 좋은 자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평선 밑에서 한번 사는 전략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그것이 카지노, 그다음에 제약주들 또 게임주들 공통된 그런 공식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업종별 대응 전략 들어봤고요. 자, 달러 강세에 따른 자금 흐름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도 들어봤는데 어제 환율이 올랐음에도 그래도 어제는 외국인이 소폭이나마 매수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김영철 팀장님 오늘 외국인 수급 그리고 오늘 시장 흐름 어떨 거라 보세요? 일단은 뭐 개인적으로는 어제 이제 좀 미리 선반영하는 부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뭐 아시아 증시 쪽 특히나 이제 국내 증시가 먼저 상승을 하고 나서 미국 증시 이제 급등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동시호가 일단 흐름을 봤을 때는 종목별로는 좋은 불을 켜고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지수 자체는 그렇게 강한 동시호가를 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일단은 뭐 어제 좀 첫 번째로 좀 선반영이 됐다라는 측면을 좀 감안을 하시고 시장을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지수 자체는 앞서도 이제 뭐 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기본적으로 지수는 좀 갇혀 있다라는 부분들을 전제 조건으로 좀 깔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수가 여기서 2000선을 강하게 돌파를 해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투자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조정을 받더라도 큰 폭의 조정이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는 게 시장의 스탠스 그리고 시장의 관점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시장이 좀 갇혀 있는 상황에서는 개별적인 종목 이슈가 있거나 아니면은 개별적인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 위주로 빠른 순환매가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측면이고, 하루는 뭐 이쪽 업종이 움직였다가 다른 하루는 뭐 이쪽 업종에서 차익 실현이 나오고 다른 업종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빠른 시장이 좀 작용을 하지 않을까. 하지만 이러한 빠른 시장에서 좀 그 포인트로 잡아가야 되는 거는 결국에는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잡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어제 이제 뭐 CJ CGV랑 그다음에 이제 BJF 리테일 같은 경우가 실적 발표 이후에 뭐 강한 흐름들을 뭐 한 이틀 정도 이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 이후 그리고 그 실적 자체가 전년 동기 대비 전분기 대비 이러한 부분들보다 시장의 눈높이를 얼마나 좀 충족을 시켰는지, 또는 시장의 눈높이를 얼마나 아웃퍼폼했는지, 이러한 부분들로 하루 이틀 더 시세를 뽑아낼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이다라는 부분들에서 일단은 실적을 하나 좀 잡고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코스닥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이제 실적 플러스 개별적인 모멘텀이 발생되는 그쪽 업종으로에 대한 쏠림 현상이 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한쪽 하루 이 업종이 강하다라고 하면은 대부분 투자자들이 다른 업종에서 이제 살 것이나 아니면은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그쪽 업종으로 좀 쏠림 현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보면서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길게 가져가기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짧게 끊어치는 전략이 조금 더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갇혀있는 시장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개별 모멘텀이 있는 종목과 업종으로 대응하는 게 맞겠다라는 이야기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역시 오늘 시장에서 접근할 만한 실적 개선주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뭐 실적 개선주라는 부분들, 뭐 실적 발표, 그러니까 먼저 선 진입하는 것보다는 앞서도 이제 뭐 BJF 리테일이나 CJ, CGV 예를 들었지만, 실적 발표 이후에 들어가도 이제 뭐 무난하게 하루 이틀 정도는 시세를 좀 뽑아주는, 그러니까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그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적을 확인하고 나서 기업들을 좀 접근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장 같은 경우에 중소형주 중에서 뭐 그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 섹터들이 좀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오늘장에 하루 더 뭐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플러스로 연휴 동안에 이제 화장품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움직임, 시장의 관심들이 더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화장품 관련 업종들 아모레퍼시픽을 기준점으로 잡고 뭐 연우나 아니면 대봉 LS 이런 기업들도 좀 한번 관심 있게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5월 11일 국내 시장 개장을 했습니다. 오늘 양시장 그래도 양시장 모두 지금 양호한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지수가 집계되기 전까지 업종별 출발 분위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거래소 쪽의 전기전자 부분입니다. 전반적으로 빨간불이 우세한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삼성전자는 지금 보합 움직임 보이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LG디스플레이와 LG전자까지도 강한 출발을 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오늘 0.3% 오르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거래소 쪽의 제약을 보시면요. 역시나 빨간불이 우세합니다. 어제도 제약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잘 오르면서 마감을 했었는데 오늘도 역시나 지금 빨간불 우세하면서 일성신약 2% 넘게 오르고 있고요. 삼진제약이 1% 넘게 오르고 있는 중입니다. 현대약품 2% 넘는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조선주입니다. 조선주도 전반적으로 지금 좋은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과 두산중공업, 한진중공업까지 모두 다 지금 오르고 있고요. 삼성중공업 1% 넘는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지수 집계가 됐습니다. 지금 양시장 모두 상승 출발하는 분위기입니다. 코스피가 0.3% 넘게 오르면서 1988포인트까지 올라섰고요. 코스닥이 0.58% 오르면서 704포인트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한 기장 분위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개장 분위기는요. 정윤선 소장님이 짚어주시죠. 네, 우선은 뭐 지수 때 좀 강보합권에 대한 출발을 하고 있다 보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부분 빨간불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IT주들 보면 뭐 삼성 SDI라든지 이런 뭐 전기차 쪽, 배터리 쪽에 대한 부분 빼고는 대부분 좀 강세에 대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게 이렇다 할 뭐 움직임, 최근 들어서 코스피 뭐 박스권 내에 있기 때문에 지수가 박스권 내에 있으면 상위 종목들도 1% 넘는 그런 급등세를 잘 보여주지 않고 있고요. 대부분이 1% 내로 0.몇 % 정도 급등락이 있을 부분이 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지금 에너지 쪽, 특히 화학 쪽이라든지 정유 쪽에 대한 섹터, 아무래도 밤사이에 유가 같은 경우가 이제 상승을 하다 보니까 지금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0.9% 상승을 하고 있고요. S51 같은 종목도 0.9%의 상승을 하고 있고요. LG화학이 1% 넘는 그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OCI 같은 경우는 한 1.4%대의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정유 쪽뿐만이 아니라 2차 화학이라든지 태양광 이쪽까지도 모두 다 좀 강한 분위기가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지수대가 빠지다 보니까 증권주들 같이 동반 하락했던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좀 반발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유한타증권이 2.2%의 강세 제일 좀 센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 대우증권이라든지 키움증권, 삼성증권 모두 다 강보합권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통신주도 최근 들어서 이제 입찰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배당주에 대한 매력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가장 가벼운 지금 LGU 플러스가 1.3%의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SK텔레콤, KT 모두 다 강보합권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니 해도 지금 그 화장품주들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뜨거우실 수 있는데요. 좀 말씀드리자면 지금 아모레퍼시픽 오늘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에이블 CNC라든지 코스맥스 BTI 같은 경우는 1.2%대 이상으로 급등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 같은 경우도 제약바이오 쪽 특히 한미약품이라든지 환인제약 모두 다 강보합권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밖에 다른 종목들은 좀 종근당 홀딩스라든지 유한양의 녹십자 같은 경우는 오늘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코스피 기장 분위기 짚어봤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신저가에 들어갔던 삼성물산이 오늘 반등하고 있는데요. 바닥을 짚은 걸까요? 아니면 이제 단기적인 반등에 그치는 걸까요? 네, 우선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변화가 지금 최근 크기 때문에 우선은 조금 건설주 내에서도 가장 시장에 대한 관심도 많이 보여주고 있죠. 아무래도 뭐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상장에 대한 이슈도 있고 이 부분 이제 하반기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날이 이제 지나가면서 이제 중반 5월달, 6월달, 7월달 넘어가면서부터는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호텔 롯데를 시작해서 지금 IPO 중에서 1조 넘는 것들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두산 밥캣이라든지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 테마는 강력한 지금 IPO 관련된 열풍이 아마 2014년도나 그때 보면 삼성 SDS나 제일모직 상장에 대한 이슈 같이 불 거기 때문에 삼성물산 같은 경우도 여기에 대한 수혜주로서 떠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하지만 자회사 상장한다라는 이슈가 강력할 수는 있지만 이게 추세를 끌어올리기에는 조금 힘이 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주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필요한데 우선은 이란 쪽이라든지 이런 수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뚜렷하게 어떤 마진폭이나 이런 부분 좀 잘 나오고 있지는 않고 시장에서도 좀 냉정하게 좀 바라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건설주에 대한 턴어라운드 이 부분이 조금 앞으로 삼성물산이 바닥을 찍고 턴을 하는 것이냐 아니냐라는 부분이 될 수가 있고요. 아직까지는 건설주들에 대한 부분 바닥 우선은 좀 치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지만 여기서 강한 V자 반등이라고 하기보다도 좀 완만한 U자식으로 좀 움직일 가능성이 좀 커 보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물산 바닥을 잡기는 했지만 아주 강한 반등이 나온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포스코 같은 경우는 어제까지 조금 주춤하더니 다시금 오르고 있는데요. 자, 포스코는 이제 좀 조정이 끝났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우선 포스코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철강 가격에 대해서 가장 좀 밀접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서는 글로벌 수요라는 부분이 아직까지는 이렇다 경기랑도 상당히 밀접한데 지금 뭐 철강에 대한 수요 뭐 자동차라든지 조선인데 지금 뭐 조선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뭐 구조조정을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광유 생산 이런 부분 특히 중국에서는 단속을 하고 있고 지금 빠르게 M&A가 되고 있어서 국내 뭐 대우조선해양 이것뿐만이 아니라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빠르게 회사들을 합치고 직원들 감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본다라고 하면 철강 가격이 이렇게 급속하게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 같은 경우는 그동안 뭐 워낙 많이 빠졌었고 달러가 약세가 되면서 철강 가격이 올랐는데 지금 반대로 움직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수요도 적어지고 있고 달러도 강세로 간다라고 하면 원자재 가격 상당히 좀 안 좋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다는 움직임 보여주기 좀 쉽진 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포스코 이렇다는 움직임 기대하기는 좀 어렵겠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현재 코스닥 700선 위에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700선의 안착이 가능할지가 또 궁금해지는데요. 자, 김영철 팀장님 코스닥 기장 분위기 점검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은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700선 위쪽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시작을 해서 어쨌든 700선 위쪽에서에 대한 움직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서 이제 뭐 그 개장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대형주들 같은 경우가 지수 박스권에 좀 갇혀 있다 보니까 개별적인 중소형주 쪽에 대한 움직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특히나 이제 뭐 제약 바이오에 대한 관심 그리고 컨텐츠 업종에 대한 관심도가 이제 좀 시장에서 좀 높아지면서 코스닥 지수를 좀 이끌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뭐 지수 같은 경우에는 702포인트 지금 하고 있고요. 장 초반 대비 시가 대비는 좀 낮은 상황에서 뭐 캔들 자체는 음봉으로에 대한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심리적인 지지선이라고 할 수 있는 700선 오늘 장중에 아마 지킬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뭐 코스피 지수 어제 이제 선반영에 대한 부분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코스피 지수가 여기서 급격하게 조정이 뭐 나오지 않는 이상은 어쨌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뭐 지속적인 좀 관심 또는 이제 수급의 움직임들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다. 그렇게 좀 판단을 할 수가 있겠고요. 전반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면은 셀트리온 자체가 좀 강보합 내지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한 400원 정도 상승을 해서 10만 원을 어쨌든 좀 지켜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어제 이제 그 제약바이오가 움직인 요인 중에 하나가 물론 이제 뭐 지카바이러스나 관련된 이슈들 뭐 영진약품 이런 개별적인 종목들이 있긴 하지만 셀트리온과 한미약품이 너무 많이 빠졌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심리적인 뭐 지지선이라고 할 수 있는 10만 원대 이 부분에서는 아마 접근을 해보자라는
시장의 심리가 같이 좀 작용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한미약품 역시 그러한 움직임에서 두 종목이 움직여준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제약바이오주 같이 섹터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좀 되지 않았나. 이러한 부분들에서 셀트리온이 10만 원을 지켜주면서 추가적으로 좀 상승을 하는지 아니면 10만 원을 다시 하회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움직임을 끌어내리는지 이 부분들을 가늠자 역할로 좀 보시면서 판단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 등에서 또 눈에 들어오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CJ E&M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호실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로 이제 증권사 쪽에서 이제 긍정적인 분석 보고서를 내면서 최근에 이제 뭐 저점 많이 빠진 부분들에서 올라오다가 실적까지 뒷받침되고 뭐 긍정적인 전망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상당히 강세 움직임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장 같은 경우에도 한 2.8% 정도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작년 뭐 여러 이제 그 히트 드라마들을 좀 만들어냈고 올해 사실 이제 뭐 살짝 주춤하긴 했지만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이제 뭐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었고요. 하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이제 뭐 드라마나 아니면 예능 쪽에서에 대한 입지를 다져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젊은 시청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뭐 청취자들이나 시청자들 같은 경우에는 밑으로 그러니까 지상파 쪽으로에 대한 예능이나 아니면 드라마 이런 것들보다는 오히려 이제 장르물이나 아니면 포커싱이 확실히 되어 있는 그러한 쪽에 대한 그 이제 컨텐츠들을 좀 선호하는 그런 부분들이고 실질적으로 본방을 안 보더라도 VOD나 이러한 부분들로 추가적인 수입을 뭐 끌어내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CJE는 뭐 컨텐츠 쪽에서는 거의 뭐 탑픽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그 8위인 로엔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일단은 뭐 강보합 수준에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제 이제 뭐 KT 뮤직이랑 그다음에 로엔 이제 뭐 공정위 쪽에서 뭐 담화 의혹 조사가 들어간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로엔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들이 크게 아직까지는 좀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거래가 그렇게 활발하게 나타나고는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뭐 크게 조정이 나오지는 않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시가총액 10위 컴투스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뭐 컨텐츠 그리고 앞서 이제 뭐 선생님께서 게임주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한 연장선 상에서 조정이 많이 있었고 고점 대비 뭐 작년 재작년 고점 대비 많은 조정 이후에 뭐 이익은 어쨌든 꾸준하게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인 코스닥 분위기 알아봤습니다. 자, 그리고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올랐었던 파라다이스가 오늘 좀 2%대 내리고 있는데요. 차익실현 매물인지가 궁금합니다. 자, 조정 이후 추가 상승 가능할까요?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카지노 업종 같은 경우에는 좀 차별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증권사 쪽에서 이제 뭐 보고 있는 뷰 자체가 GKL이나 아니면 강원랜드 쪽에 대해서 좀 더 선호하는 그런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대한 그 기대치 실적을 좀 충족시키지 못했다라는 점에서 최근 올라왔었던 부분들에 따른 차익 실현이 좀 나오고 있고 어차피 국내에서 카지노 업종 종목 중에서는 세 종목밖에 투자를 못합니다. 강원랜드, GKL, 파라다이스 세 종목 중에 그 세 종목을 다 포트폴리오에 담기 어렵다라고 하면 그 중에 탑픽을 선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고 기관이나 뭐 매니저 쪽에서도 그 업종 레저 쪽에서 한 종목을 뭐 한 종목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좀 피킹해서 탑픽을 잡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인데 지금 움직임을 본다라고 하면은 파라다이스는 탑픽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라다이스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GKL 쪽에 대한 부분들을 좀 관심 있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오늘 차트가 아마 그러한 시장의 심리 분위기를 뭐 확연히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GKL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에서 긍정적인 분석 보고서 내면서 2%대 상승을 보여주고 있지만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3거래일 연속 음봉이 나오고 있으면서 오늘 장에서도 조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어쨌든 카지노 레저 관련된 쪽으로는 파라다이스보다는 GKL 쪽을 좀 선호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시면서 시장을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라다이스 지금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는데요. 카지노주에서는 오늘 내리는 파라다이스보다도 오늘 반면에 오르고 있는 GKL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일본 니케이 지수 1.04% 상승 출발했다라는 소식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제 일본의 외환 구두 개입이 강하게 나타나면서 엔화 가치가 하락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소 수급 오늘 기관과 외국인 모두 매도하고 있는데요. 외국인은 화학과 보험업종 정도를 사고 있습니다. 자, 정윤선 소장님, 외국인 매도세 오늘도 이어질까요? 네, 아무래도 이 부분도 원달러 환율하고 상당히 좀 밀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추세적으로는 외국인들 매수세 그동안 올 초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외국인들 매수세 들어오면서 코스피 사실상 지금 뭐 1900대 초반대부터 2000대 이상까지 다이렉트로 끌어올렸던 부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
수급적인 부분이 가장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 좀 끊길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외국인들의 순매수 기조 앞으로는 뭐 강력한 순매수 기조는 좀 찾아보기 힘들 가능성이 당분간은 좀 있어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외국인들 그나마 거기서 이제 사는 종목들을 지켜보든지 아니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글로벌 펀드 자금들이 대부분 이제 들어오는 그런 쪽이기 때문에 사실상 종목별로 접근하기보다도 바스켓으로 사는 경우가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관들에 대한 수급이 조금 더 타이트하게 좀 접근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최근 들어서 지금 외국인들, 기관들 다 많이 샀던 종목들 보면 전부 공통된 분모는 실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BGF 리테일을 기관들과 외국인들 모두 다 좀 선호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BGF 리테일 지금 장기 상승 구간 이후에는 박스권 내에 갇혀져 있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지만 우선은 여기서 다시 한번 또 바운딩 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좀 젊은이들 중심으로 해서 지금 편의점에 대한 인식 자체가 빠르게 지금 개선이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뭐 편의점 도시락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뭐 거의 열성적으로 좀 접근하는 경우도 있고 최근 들어서는 메뉴 자체가 상당히 좀 개발이 되면서 웬만한 식당을 뺨치는 그런 메뉴들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보면 약간 기존에는 생필품을 사는 그런 공간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좀 즐기는 그런 공간으로 좀 많이 바뀌고 있는 부분 이 부분 또 일본이 먼저 이런 부분을 좀 많이 바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이런 장기적으로는 이런 종목 쪽에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수급을 좀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편의점주 관심 갖자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과 업종별 분위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영철 팀장님. 네, 일단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긍정적인 수급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뭐 기관이나 개인이 사주는 것보다는 외국인들 쪽에서 이제 차익 실현이 좀 나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외국인들 뭐 대부분 그러니까 코스피, 코스닥, 선물 모두 다 이제 매도를 보여주면서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외국인들 코스닥에서만 110억 정도 112억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 물량들을 지금 개인이 한 66억 그리고 이제 뭐 기관 쪽에서도 한 68억 정도 매수가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좀 버텨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뭐 지속적으로 한 1, 2개월 전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에 주도주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모멘텀이나 이슈로 인해서 이제 뭐 움직임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 그러한 부분들의 연속성을 갖고 시장을 이끌어가지 못한다라는 점이 지금 시장이 가장 좀 답답하고 좀 어려운 그런 부분들 중에 하나인데요. 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연장선으로 본다라고 하면 어쨌든 700선은 넘어서 코스닥에 대한 이제 관심은 좀 높게 나타나고는 있지만 업종별이나 아니면 종목별 좀 빠른 순환매를 좀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뭐 업종 종목들 보면은 오늘 눈에 들어오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CJ ENM 중심으로 해서 컨텐츠 그리고 게임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서도 이제 뭐 컴퓨터 한번 뭐 말씀을 드렸지만 게임빌 같은 경우에도 한 3.2% 그리고 컴투스 2% 그리고 W게임즈 한 3.7% 움직이면서 게임주에 대한 움직임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제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일부 바이오 헬스케어 종목들에서도 상대적으로 이제 뭐 그 강보함 내지 이제 조금 강한 종목들이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일부 반도체 장비 쪽이나 아니면은 지금 뭐 부품 케이스 쪽으로 해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을 보면은 한쪽 그 섹터나 아니면 관심 업종 쪽에서 빨간불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치고 나가는 부분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체감을 하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장이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앞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뭐 길게 바이앤홀드보다는 짧게 끊어치는 전략이 좀 더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조금 더 짧게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는 전략까지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외환시장 분위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NH선물 박성우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간 급등세를 이어갔던 원달러 환율이 오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잠깐의 조정인지 아니면 이제 상승이 멈춘 건지 궁금한데 어떻게 보세요? 네, 금일 달러 환율 전일 종가 대비 2원 60전 하락한 1170원에 개장했습니다. 현재 그 하락폭을 확대하며 1167원 선까지 하락한 상태이고요. 최근 급등했던 환율이 소폭 하락하고 있는 모습인데 국제유가 및 미국 증시가 강세를 보이면서 위험자산 투자 심리가 개선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본 재무상의 엔화 구두개입 영향에 글로벌 달러와의 강세 흐름은 여전히 이어지는 모습이었으나 위험자산 투자 심리가 개선되며 신흥국 통화의 약세 압력 역시 완화된 모습입니다. 이에 따라 뉴욕 NDF 시장 달러원 1개월물은 전일 현물화 종가 대비 2원 40전 하락한 1171원 10전의 최종 호가되었습니다. 이처럼 최근의 안전자산 매수세와 국내 금리 인하 기대감에 그간 이어졌던 역외 세력의 달러화 매수 배팅이 오늘은 주춤할 것으로 보여 금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는 최근 급등에 따른 속도 조절 차원의 매수 포지션 차익 실현이 장 초반 우위일 것으로 보여 하락 흐름 우위일 것으로 전망합니다. 다만 달러엔이 109엔까지 올라서며 달러 강세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데다가 이번 주 금요일 예정된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앞두고 국내 금리 인하 기대감 유효할 것으로 보여 1160원대 중반 이하에서는 달러와 지지력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금일 장중에는 최근 약세 흐름 이어가고 있는 위안화 환율을 비롯하여 아시아 신흥통화 흐름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는 1165원에서 1175원입니다. 네, 이렇게 외환시장 동향까지 알아봤습니다. NH선물 박성호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먼저 이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동안 주춤하던 제약주들이 어제까지 모처럼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자, 미국 증시에서 헬스케어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덩달아 같이 오른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제약바이오주 다시 일어나서 랠리를 이어갈지 이야기 들어볼 거고요. 자, 어제는 또 자동차주도 좋았습니다. 환율이 급등하면서 원화 약세, 수혜 기대감에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현대모비스까지 일제히 많이 올랐는데요. 일단은 이 같은 원화 약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에 더해서 자동차주 전망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약바이오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주가 요 며칠 정말 오랜만에 잘 올랐는데요. 미국의 헬스케어주가 오르면서 따라 올랐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정윤선 소장님, 일단은 미국에서 헬스케어주가 오른 이유가 딱히 있을까요? 네, 우선 아무래도 그런 성장성적인 부분, 그 다음에 최근에 나스닥 시장이 안 좋았던 것들 중에서 가장 컸던 부분이 제약바이오 업종들 같은 경우가 급락을 했었기 때문에 그랬던 부분이 굉장히 컸었고 애플 같은 경우도 실적이 안 좋았었지만 사실상 제약바이오라든지 헬스케어 쪽이 안 좋았기 때문에 미국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도 굉장히 끌어내렸던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최근 들어서 바운딩했던 효자 노릇도 헬스케어와 제약바이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코스닥 같은 경우도 셀트리온 올라가면서 셀트리온 제약 그 여타 제약바이오도 같이 올라가면서 코스닥 지수 움직였던 거는 거의 일맥상통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본다라고 하면 미국 같은 경우도 성장성적인 측면도 있고요. 그동안 빠졌었던 부분에 대한 반발 매수세 이 부분도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내 제약바이오 업체들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일부 필러라든지 보톡스 이쪽에 대한 부분 빼고는 대부분 좀 최근 들어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바운딩성에 대한 부분이 좀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나마 좀 그래도 국내에서 성장성이 좀 전체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이 이제 제조업이라든지 IT 하드웨어 쪽인 반면에 성장성을 그나마 부여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 실적 플러스 거기다가 신약 개발이라든지 임상 실험 이 부분이 좀 조합이 되면서 안정성과 성장성이 이제 갖춰지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해 보일 것 같습니다. 너무 먼 미래에 이제 이런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나옵니다라고 얘기를 해봤자 시장에다 외치는 것이 좀 공허한 매력으로 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되는 종목들과 아닌 종목들 굉장히 많이 지금 주가에 부침 일어나고 있고 특히 제약 바이오 쪽에서 지금 아직까지 임상실험이라든지 이런 부분 좀 지지부진한 업종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거의 3분의 1 토막 나는 종목들도 상당히 많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종목별 차별화가 굉장히 좀 커진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런 면에서 보면 작년도엔 다 같이 올라갔다고 보면 올해 같은 경우 굉장히 냉정한 시각이 보여지고요. 특히 작년도 같은 경우는 한미약품이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끌고 올라가기 때문에 웬만한 종목 이름에 제약자 붙으면 다 올라가는 그런 부분 보여줬었지만 올해 이런 뚜렷한 대장주가 보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적으로 예전에는 작년도 같은 경우 PER 30배, 40배 주더라도 계속적으로 샀지만 지금은 25배 넘어가더라도 좀 부담스러워서 손이 안 나가기 때문에 40배에서 25배까지 떨어졌던 부분이 바로 제약주들 최근에 주가의 하락에 대한 폭과 거의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라고 보면 지금 최근 들어서 보이는 거는 그래도 임상일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25% 늘었다라는 부분은 가시적인 부분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탑다운 방식으로 본다라고 하면 앞으로도 필러라든지 보톡스에 대한 부분 또한 미국에서도 뭐 피핏을 중심으로 해서 애플 같은 경우도 이제 웨어러블 시장 계속적으로 가면서 거기에는 뭐 애플 같은 경우는 실이라는 이제 음성을 탑재를 해서 음성으로서 인간의 목소리를 명령어로 바꿔주고 이 부분을 이제 전기 흐름으로 바꿔주는 부분처럼 국내에서도 뭐 인바디라든지 아니면 중국 쪽의 성장성을 갖고 있는 오스템 임플란트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종목별 선별적인 부분이 좀 필요해 보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성장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그동안 낙폭이 좀 과다했다라는 점에서 오를 때가 되어 올랐다라고 분석해 주셨는데요. 작년에 제약주들이 좀 일제히 올랐다면은 올해는 좀 선별적인 주가 상승이 있을 거다라고 예상해 주셨습니다. 자, 오스템 임플란트를 제시를 해 주셨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 그렇다면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고 봐주셨잖아요. 네네. 접근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뭐 국내와 해외 두 가지 양시장 모두 다 어떤 이슈를 좀 갖고 있죠. 특히 중국 쪽 자회사에서의 부분 그동안 뭐 홍보도 많이 했었고 뭐 치과 의사들 데려다 놓고 이제 교육도 많이 해놨었기 때문에 지금 빠르게 고령화가 되고 있는 국가가 바로 한국과 중국인 부분을 볼 수가 있고 의료보험 적용 계속적으로 되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돈이 없어서 지금 병원을 못 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빈곤층의 수억 명에 지금 달한다라는 부분, 이 부분이 국가적인 부분에서 통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먹는 문제랑 아팠을 때 병원 치료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중국 쪽에서도 건강보험에 대한 이슈 계속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고 이 이슈가 만약에 오스템 임플란트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면 여기서 주가 레벨업 가능한데 이 부분이 정책적으로 흐름은 지금 보일 수 있겠지만 아직 액션은 나오려면 좀 시일이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오스템 임플란트 좀 87,700원, 200원 고점 찍고 지금 뭐 73,000원대까지 떨어졌던 부분 약간의 공백이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본다라고 하면 73,700원대 여기서 급하게 따라붙을 필요성은 없어 보이고 이 위에 매물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급하게 샀던 매물대가 좀 많이 보이고 이 가격 오면 원금되면 파는 그런 물량이 상당히 많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한 7만 원 초반대에 온다라고 하면 우선은 좀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스템 임플란트 7만 원대 근처에서 접근 가능하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제약바이오제도 최근 들어 좀 주춤하다가 지금 또 오르고 있는데요. 김영철 팀장님, 제약주들 1분기 실적들은 좀 어땠나요? 일단은 뭐 제약바이오주 같은 경우에 1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잡아보면은 뭐 대표적으로 이제 뭐 메디토스가 좋은 실적을 좀 뽑아냈습니다. 근데 그 외에 이제 제약바이오주 같은 경우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그 회계상 이슈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면서 시장 컨센서스를 좀 하회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요.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주는 시장 컨센서스를 그렇게 충족시키는 섹터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리고 이번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이제 컨센서스를 잡아놨던 것보다는 큰 폭으로 퍼센티지상으로는 하회를 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그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그 실적의 추정치를 쉽게 잡아나기가 어렵다라는 부분들이 제약바이오주를 투자하기가 어려운 포인트 중에 하나이고요. 실적 자체를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뭐 항상 제약바이오주도 말씀을 드리지만 단기간에 이제 그 승부를 보기 위해서 접근을 하기보다는 좀 긴 흐름에서 좀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뭐 앞서도 이제 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도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개별적인 작년에 다 같이 갔다라고 하면은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나 아니면은 부각이 되는 종목들 위주로 자금이 좀 쏠림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하거나 아니면은 뭐 약 효능에 대한 효과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그러니까 일부 이제 뭐 공산품이나 아니면 제품들 같은 경우에 내가 이 제품을 사용해보고 정말로 좋구나 그리고 주위에서도 많이 쓰는구나라는 부분들을 확인하고 나서 충분히 그 투자의 전략으로 세울 수는 있지만 제약바이오주는 사실 그러지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제약바이오주보다는 일상생활에 조금 더 이제 뭐 친근할 수 있는 그런 헬스케어 관련된 제품 앞서도 이제 뭐 그 핏빛 말씀해 주셨지만 국내에서는 뭐 인바디 같은 경우가 좀 될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제약바이오주도 말씀을 드렸을 때 메디톡스, 휴젤 그리고 이제 뭐 한스바이오메드 이렇게 세 종목 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한스바이오메드 같은 경우가 중국 쪽 그 이제 허가 받으면서 그 이제 가슴 보형
농작물에 대한 부분들이 허가를 받으면서 오늘장에 강한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좀 관심 있게 지켜봐도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헬스케어 관련돼서 이제 뭐 관심 있게 볼 만한 거는 이제 인터로조라는 종목 오늘장에 좀 강한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컨택트 렌즈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 이제 그 OEM, ODM으로 이제 생산 판매를 하다가 자체 브랜드를 가지고 스위스를 모델로 이제 삼으면서 이제 브랜드 인지도를 좀 높여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그 제약바이오 사실 쉽게 접근하기 어렵고 그리고 어떤 약품들이 임상이 언제 되고 이러한 부분들을 찾아내면서 투자를 하시기가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좀 친근한 앞서 말씀드린 뭐 한스바이오메드나 아니면 인터로조, 인바디 이러한 관련된 종목들을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도 한 가지 좀 대안이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약주는 실적을 바로 잡기가 어려운 만큼 좀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히려 당장 접근할 수 있는 건 헬스케어주, 인터로조 제시해 주셨고요. 그리고 필러 쪽 종목인 헬스바이오메드와 메디톡스, 휴젤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인터로조 같은 경우 최근 들어 많이 오르면서 오늘 신고가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뭐 인터로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거래량이 많은 종목은 아닙니다. 근데 한번 움직임이 좀 나면은 그러한 부분들을 시장에서 좀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받아나가는 그런 종목이고요. 뭐 기술적으로 차트를 잠깐만 보면은 작년 같은 경우에도 5월달에 실적이 좀 좋게 나타나면서 시기도 상당히 좀 비슷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상당히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길게 좀 횡보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재차 이제 그 거래량까지 좀 증가를 시키면서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고 실질적으로 브랜드 인지도를 좀 높여 나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중국 쪽으로에 대한 직접적인 이제 그 진출에 대한 가시성 그리고 이제 확장성 이런 부분들이 좀 뭐 성장성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신고가가 나서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조정 시에는 저는 뭐 접근을 해봐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고가를 돌파를 하지 못하고 다시 박스권으로 회귀를 한다라고 하면은 44,000원에서 4만원 사이에서는 분할로 좀 긴 호흡에서 충분히 접근이 가능한 종목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터로조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환율 이야기, 자동차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연일 급등하면서 대표 수출주인 자동차주가 어제까지 수혜를 받았습니다. 어제 현대차, 기아차 모두 잘 올랐는데 오늘은 조금 주춤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수출주의 환율 수혜 언제까지 이어질지 자동차주 전망 이야기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이슈는 먼저 증권사 연결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박정민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환율이 연일 오르면서 1170원대까지 훌쩍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은 원화 약세가 조금 주춤하면서 1160원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에 자동차주가 좀 올랐다가 다시 같이 내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원달러 환율의 방향성이 궁금하고요. 수출주 얼마나 언제까지 호재로 작용할지도 짚어주시죠. 우선 그 환율이 1130원을 하락했다가 지금 1172원까지 좀 가파르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우리나라도 북한의 그 지정학적 리스크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그 뉴욕 연준 총재가 좀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달러 강세가 좀 이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달러 강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질지는 지금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인데 현재 한 이 선에서 좀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는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는 이 수출주 위주의 산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좀 달러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업종이 이 자동차 업종인데요. 원화가 약세가 지속되면 해외에서 판매되는 자동차 가격이 좀 하락하면서 또 판매량도 좀 영향을 미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나 그 최근에 그 자동차주들이 실적 발표 이후에 그 판매 부진까지 겹치면서 주가가 좀 이렇게 지지부진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1분기 그 실적 부진 이후에 5월에도 이제 판매량이 좀 감소하면서 이 뚜렷한 모멘텀이 아직까지 좀 발생하지 않은 상황인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현 시점은 그 환율 효과로 인한 자동차주의 그 매수 기회로 보기에는 아직 좀 섣부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통적인 자동차 업종의 주가는 부진하지만은 그 자동차 관련주나 아니면 전장 부품 관련 그런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좀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업종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산업의 패러다임 자체가 그 친환경, IT, 전기차 이런 쪽으로 좀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실적 시즌이 이제 마무리되면서 각 기업들이 좀 옥석 가리기가 좀 예상됩니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도 현대차나 기아차의 주가가 다르게 움직이는 것이 이 전장 부품이 좀 확대되고 있으면서
우리 그 컨센을 좀 상회하는 그런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계속 좀 주가는 괜찮아 보이고요. 결론적으로 환율로 인해서 자동차주로 좀 접근하기보다는 좀 시대의 패러다임에 좀 맞춘 종목별 선별적인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주 전반적으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환율 자체로 자동차주에 접근을 하기보다는 친환경 모멘텀이나 중국 쪽 전기차 이슈가 있다라는 것이 조금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유한타증권 박정민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자동차주 이야기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동차주 실적이 어땠는지 먼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현대차는 좀 주춤했었죠, 소장님?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해외, 특히나 중국 쪽에 대한 성장성, 이 부분이 현대나 기아, 이런 쪽에 대한 부분이 좋았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난립을 하고 있죠. 특히나 중국 같은 경우는 상해 자동차나 장성 자동차, 전기차로서는 BYD 같은 현재 조달을 하고 있고, 상해차 같은 경우 예전부터 이제 유럽 자동차 회사들과 이제 합작을 하고 있고, 장성 자동차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퀄리티 면에서 국내 차 물론 뛰어나긴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 자국 산업을 굉장히 보호를 하려고 하고 있고, 전기차 산업 같은 경우는 글로벌 선도를 지금 하려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나 기아차 모두 다 실적이 최근에도 좋지 않았었고요. 환율 효과가 좀 있긴 하지만, 이 부분이 달러 강세가 계속적으로 된다는 의미도 없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원달러를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원화가 달러 대비 약세가 되지만 엔화도 마찬가지로 약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원화와 엔화를 비교해 놓으면 같이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환율 효과 사실상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 이틀 오르는 정도 외에는 특별한 모멘텀 주기 사실상 쉽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완성업체들 성장성 상당히 좀 앞으로도 좀 어둡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다 보니까 자동차 완성차보다는 좀 그 내에서 성장하고 있는 자동차용 렌즈 업체들이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최근 들어서 철강 위주로 가고 있다가 알루미늄 경량화로 많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도 눈여겨보시는 것이 훨씬 나아 보입니다. 네, 환율 효과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점 증권사와 같이 짚어주셨습니다. 완성차 업체 전망을 조금 어둡게 봐주셨는데요. 좀 봐야 할 만한 종목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짚어주신다면요? 네, 우선은 알루코라는 종목이 있는데 그 종목 같은 경우 국내에서 이제 알루미늄 쪽에 대해서는 넘버원이고요. MS 점유율 1위고 글로벌적으로도 고객사 굉장히 다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루미늄 가격과도 같이 움직이는 그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달러 강세에 따라서 좀 여기서 더 빠졌을 경우 한번 접근을 해봐도 좋은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자동차, 전기차 지금 말은 많지만 주위에서 전기차 한 대라도 좀 보신 적이 있으신지, 또한 전기차 한 번이라도 타보신 적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만큼 아직까지는 먼 미래고요. 충전기가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절대 전기차는 상용화가 국내에서는 단기간 내에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경량화가 더 중요하고, 경량화를 통해서 열 효율을 높이면서 이 부분으로 탄소 배출을 좀 줄여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철 대신 알루미늄으로 지금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최근에 자동차도 신제품들 나오는 것들을 보면 웬만한 부속품들 보면 알루미늄으로 되면서 굉장히 가벼워지면서도 외형적인 충격에는 더 견고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상당히 중요해 보이고요. 그다음 자동차용 렌즈 쪽은 세코닉스를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최근에 스마트폰 사면 렌즈가 하나 있는 것이 아니라 앞뒤로 있고요. 요즘 사양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 거의 제가 예상하기로는 이제 웬만한 DSLR까지도 지금 계속적으로 목표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고사양의 렌즈 업체들 같은 게 상당히 중요해 보이고요. 자동차가 지금 차선 반지 이탈이라든지 하이빔 시스템, 자동 주행, 그 다음에 앞에 이제 사각지대가 있죠. 사이드미러 보면 그쪽에 대한 카메라, 이런 부분이 카메라가 자동차 안에서 보통 카메라 모바일 기기나 컴퓨터 들어가는 거에 수십 배가 지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에 대한 이런 성장 동력의 수혜를 입는 이런 렌즈 업체들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예전에는 값싼 렌즈가 많이 팔렸다라고 보면 지금은 고사양 렌즈가 많이 팔리다 보니까 마진율도 굉장히 커지고 있죠. 그런데 지금 세코닉스 하면 12개월 퍼가 지금 9.2배밖에 지금 되지 않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성장성에 비해서 저평가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알루코 최근 들어 낙폭이 컸는데 조금 더 조정받을 때 매수도 괜찮다라고 짚어주셨고요. 자동차 렌즈 업체 세코닉스까지 관심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4월 중국의 자동차 판매가 171만 5천 대로 전년 대비 6% 증가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고요. 기아차 같은 경우는 중남미
반도미 시장에서 역대 최다 월간 판매를 했다라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소식을 보면은 완성차 업계가 아주 나쁘지만은 않은 예. 것 같은데 팀장님께서 어떻게 보세요? 아주 나쁘지만 않다라는 부분들이 아마 그 한 줄로 요약할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나쁘지 않다라는 건 주가 자체, 그러니까 주식을 코멘트를 할 때 나쁘지 않다라는 거는 추가적으로 빠지지 않는다라는 정도로 이제 인식을 할 수밖에 없고요. 기본적으로 주가는 실적을 가지고 상관관계를 만들어 나오면서 우상향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지만 그 전에 주가를 훨씬 더 탄력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과연 이 기업 그리고 이 산업, 이 섹터가 얼마큼 커질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인데 지금 완성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금융위기 이후에 현대차, 기아차가 미국 시장에서 큰 폭으로 성장을 하면서 상당한 수혜를 받았고 그러한 부분들을 이미 주가로 좀 반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지금 추가적으로 뭔가에 대한 모멘텀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은데 딱히 정말 좋다고 접근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섹터다라는 부분들이고요. 그나마 뭐 지금 시장에서 좀 관심을 받는 경우들이 대표적으로 뭐 거의 한 1, 2년 가까이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엔화 관련해가지고 환율 이슈가 좀 나올 때만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고 또는 아니면은 아예 시장 자체가 많이 빠져서 외국인들이 지수 관련된 종목들을 바스켓으로 살 때만 같이 이제 현대차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움직임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러한 종목, 그러한 섹터가 좀 돼버리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섹터 특히나 이제 뭐 현대차를 중심으로 뭐 이야기를 해보면 크게 상승할 만한 요인은 많지는 않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앞서도 이제 뭐 나쁘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빠지면 뭐 가격적인 부분들에서는 13만 원 언더 한 12만 원 부근에서는 아무 생각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 거기에서 이제 뭐 반등이 나오면은 지금 뭐 한 14만 원, 15만 원에서는 정말 아무런 기대를 갖지 말고 팔아야 되는 그러한 섹터가 좀 돼버리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관련된 뭐 분석 보고서나 리포트들 보더라도 목표가는 많이 높게 잡아놓고 뭐 성장을 이렇게 할 수는 있다라고 이제 뭐 이야기들은 나오고 있지만 사실 그 분석 보고서를 쓰는 그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도 그만큼의 확신을 가지고 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거의 한 1, 2년 옆으로 횡보하는 그런 부분들이고 많이 빠지면 올라오고 또 어느 정도 올라오면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좀 반복이 되고 있다 보니까 현대차를 중심으로 뭐 기본적으로 기술적으로 박스권 대응 12만 원 위쪽으로 14만 원, 15만 원 대응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쪽 관련된 섹터에서 앞서 이제 뭐 증권사 직원이 이제 직원분께서 패러다임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소장님께서 이제 전기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국에는 뭐 전기차 쪽으로 국내에서 이제 뭐 확실히 뭐 대부분의 이제 자동차가 전기차로 되겠다 이러한 부분들은 정말로 먼 미래지만 어쨌든 해외 쪽으로에 대한 그 거래처를 만들어 나가는 그쪽으로 납품을 하는 그런 기업들 그리고 또는 배터리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좀 지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나마 이제 좀 눈에 들어오는 종목은 NS라는 종목입니다. 저번에도 한번 이제 뭐 말씀을 드렸었던 그런 기업인 것 같은데. LG화학이랑 그다음에 이제 뭐 SK 쪽으로 대한 납품 그리고 중국 쪽 같은 경우에도 직접 로컬 기업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NS 같은 경우에는 좀 긴 호흡에서 충분히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완성차주들 더 빠지지는 않겠지만 추가로 많이 오르긴 어려울 수 있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그나마 접근할 수 있는 종목으로는 NS라고 짚어주셨네요. 자,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자동차주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 코스피가 하락 전환했습니다. 코스피 0.15% 내리면서 1979포인트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0.24% 견조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701포인트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종목 분석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각 커뮤니티 랭킹 상위 종목부터 알아볼게요. 이 시각 커뮤니티 랭킹 상위 종목입니다. 연진약품이 오늘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요. 오늘 상장한 혜태제거식품 역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경남에너지, LG전자, 셀트리온까지 상위 랭킹에 이름을 올렸고요. 다음 포털 사이트 보신다면요. 역시 영진약품, 슈넬생명과학, 현대상선, 기아차, 메디포스트까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네, 영진약품이 어제 또 급등하는데 오늘 추가로 또 오르고 있습니다. 정말 지칠 줄 모르는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요. 10,000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정현석 소장님, 이게 어떤 의미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뭐 신약에 대한 개발에 대한 기대감 이 부분이 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나 그 KTNG 이제 모회사죠. 이쪽과 이제 합산을 하면서 FDA 임상 이상 이제 진행 중인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본다라고 하면 제2의 이제 한미약품이 될 것인가라는 그런 타이틀로 인해서 좀 많이 시장에서 급등에 대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 그 기대감이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항상 이게 보이는 부분이 어떤 그 임상에 대한 실험 이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뭐 예전에 봤었을 때는 한미약품 같이 어떤 그 납품에 대한 체결 소식이라든지 아니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미국에 대한 진출 이런 부분보다는 아직까지 가시적인 부분이 좀 이렇다 할 급등세에 비해서 이 부분을 설명하기에는 조금 더 과한 부분이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보면 뭐니 해도 중요한 부분은 이제 차익 매물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수급적인 측면에서 많이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갭상승을 했던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갭상승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제 지켜주느냐 안 지켜주느냐가 상당히 좀 중요해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격대로 본다라고 하면 이제 10,000원 선을 깼었을 때는 여기서 한 번쯤은 긴 음봉 한번 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켜준다라고 하면 뭐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이 가능하고 시장 내에서 워낙 뜨겁고 대부분이 이제 개인들의 수급에 의해서 좌지우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종목을 이제 이밸류 주고서라도 매매를 하시겠다라고 하면 10,000원이 깨졌을 때는 어김없이 우선 팔고 나와야 되는 그런 부분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0,000원이 이탈할 경우에는 팔고 나와야 된다라는 전략 주셨습니다. 일단은 기대감으로 크게 오른 만큼 역시나 급락 가능성이 남아있다라고 짚어주셨고요. 자, 위험한 만큼 조금 더 조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알아보면요. 지금 14년 만에 혜태 제과식품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이 상장 첫날인데 공모가를 크게 상회하면서 급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공모가 15,100원을 크게 상회하면서 지금 20,000원 넘는 주가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자, 김영철 팀장이 이 종목의 기대감을 생각 외로 많이 모으고 있는데 이렇게 급등한 경우면 좀 더 급락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공모가 밴드 상단에서 일단은 뭐 그 이제 공모가 결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쟁률도 상당히 좋았고 그다음에 이제 수요 예측에서도 많은 자금이 몰렸습니다. 앞서 이제 뭐 오프닝에서도 소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셨지만 올해 이제 IPO 대여들 그리고 시장의 관심이 좀 높아질 것이다라고 이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좀 비슷한 의견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시장에서 딱히 투자할 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이제 그 자금들 갈 곳을 잃은 자금들이 이런 IPO나 이제 상장하는 기업들에 대한 이제 시세나 움직임을 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그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가 최근에 이제 좀 관심을 그렇게 많이 받지는 못했었던 그런 부분들에서 혜태제과 식품 같은 경우가 뭐 작년에 이제 뭐 허니버터칩 관련된 이슈 만들어내면서 시장에서 이제 좀 관심이 높았었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뭐 공모가 대비 지금 상당히 좀 높은 가격이긴 하지만 이게 이제 그 단순히 밸류에이션만으로 지금 접근을 하는 그런 개념보다는 저는 시장의 자금 쏠림 현상으로 좀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뭐 추가적으로 좀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은 변동성은 좀 있지만 많이 빠지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매수세가 좀 들어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뭐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하지만 뭐 상장 첫날이고요. 그리고 이제 공모가 밴드 위기 때문에 뭐 이렇게 뭐 적극적인 매수는 어렵지만 앞서 말씀드린 그 자금 쏠림에 대한 현상 그리고 이제 신규 종목 한동안 이제 신규 상장한 종목들이 테마군을 이루면서 움직였었던 그런 시장도 있거든요. 그러한 움직임을 좀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는 관점에서는 뭐 충분히 이제 뭐 소량으로는 뭐 투자를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혜태 제과식품 조금은 관심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지난 하반기 그리고 연초까지 아주 강했던 LG전자가 최근 들어 조정을 받았습니다. 바닥이 왔다라는 인식이 커지면서 지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자, 그저께 급락하고 어제 좀 반등하나 싶더니 오늘 또 다시 2%대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정현선 소장님, LG전자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네, 우선 뭐 LG전자 우선은 최근에 급등을 한 이후에 급락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39,300원 저점 찍고 66,000원대까지 뭐 다이렉트로 이렇게 올라갔던 부분 보면 아무래도 이제 그 신규 G 시리즈의 그런 스마트폰의 출시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이 많이 되고 있었고, 뭐 플레이 모드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기존의 스마트폰의 기능을 이제 향상을 되면서 소비자에 맞춰서 이제 했던 부분 때문에 상당히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컸지만, 여전히 이 부분이 뭐 폭발적인 상승 동력을 내기에는 시장에서도 조금 이제 환호 뒤에
좀 다시 한번 냉정한 시각을 갖고 되돌아보는 경우가 지금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선은 주가대를 보면 지금 한 번쯤은 이제 움직일 때가 되지 않았냐라는 그런 부분은 상당히 가고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뭐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으로 봤었을 때 올해 실적 기준으로 보면 한 11.6배 정도 지금 가고 있는데 이 정도 본다라고 하면 지금 뭐 IT 업체들 성장성 우선은 뭐 뚜렷한 방향성을 좀 보여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밸류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성장 동력을 보면 LG전자도 마찬가지로 스마트폰 쪽도 볼 수가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뭐 자동차 전장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계속 넘보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이 무게, 특히나 그동안에 쌓였었던 이런 물량에 대한 부담감 이 부분 때문에 여기서 본다라고 하면 업사이드를 본다라고 하면 좀 트레이닝 관점에서 좀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55,600원대까지 빠졌던 부분 보면 우선은 가격적인 메리트 보면 한 5만 원대 까지 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5만 원대까지 온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에서 한 6만 원대까지 트레이딩 전략 이런 부분 좀 중요해 보이고요. 아직까지는 성장 동력 좀 어떤 추세를 갖고 접근하기에는 좀 부족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LG전자 가격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셀트리온이 지금 10만 원대 초반 진입을 하다가 가격 이탈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99,800원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요. 자, 이 가격 김현철 팀장님 싸다고 보세요, 비싸다고 보세요? 사실 셀트리온은 싸다고 비싸다고 이제 평가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부분들이고요. 이게 이제 그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만 시장에 이제 그 앞서도 이제 뭐 말씀드린 것처럼 가늠자 역할을 하는 그런 종목이고 그 다음에 오늘장에서 이제 10만 원을 지켜주느냐 안 지켜주느냐 이 부분들을 좀 유심 있게 보자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좀 10만 원을 하회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10만 원을 하회를 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좀 추가적인 충격은 있겠으나 저는 10만 원 언더에서는 뭐 셀트리온은 좀 접근을 해도 승산이 있는 게임으로 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만 원 아래에서 접근 가능하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두 분과 종목 이야기까지 다양하게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메가경제연구소 정윤성 소장 그리고 위즈인베스트먼트 김영철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출발 증시 와이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